청구인 대리인 범법의 KBM 파트너스의 박경영 변호사입니다. 증인에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증인 좀 저를 봐주시지요. 증인 왼쪽이요. 예, 저를 좀 봐주십시오.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인 공무원 경력 중에 주요 경력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98년 7월 1일 감사원에 입사했고 교육감사단 특별조사국 그렇게 등등 근무했습니다. 증인 증인 신문사항은 미리 받아보셔서 알고 계시죠? 제가 뭘 물어볼지는 알고 계시죠 이미? 탄핵 소추서에 나온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 무슨 자료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자료를 보지 마시고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오래되고 해서 조금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항 묻겠습니다. 갑제 36고증 중앙일보 2024년 7월 13일자 유병호의 파격 인사 1년 만에 감사원 국장 오른 김숙동 누구 제목의 보도 내용입니다. 증인 2023년 7월 국장 승진을 하였는데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부이사관이 1년 만에 국장으로 승진한 건 감사원 역사상 최초이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며 증인이 자타가 공인한 감사원 최고 조사 능력의 보유자라고 밝혔다. 유병호 총장의 파격 발탁이다. 유 총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감사원을 가리키는 이른바 타이거파이기도 하다라고 보도되었는데 혹시 이런 보도 내용 보시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고 사실관계가 틀린 건 어떤 겁니까? 제가 질문의 취지를 궁금하시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증인이 감사원에 오래 근무하신 전문가이시다. 그리고 증인의 하시는 행동이 감사원 직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고 향후에도 감사원 직원들의 업무 처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증인의 그 경력이나 이런 걸 명확히 한 다음에 질문을 계속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최초 하는 그 말은 제가 알기로 최단기는 저보다 빠른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타이거 파락하는 것은 파가 아닙니다. 파가 아니고 수시로 이게 어떤 국감이나 이런 데서 자꾸 논의가 되는데 그리고 이미 유병호 총장께서 당시 총장께서 국감에서도 충분히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언론을 또 자꾸 이렇게 나오고 말을 하는 건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타이거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타이거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가 아니라 그야말로 T, 트레이닝, I, 인투이션, G, 로직, E, 에비던스, R, 리즈닝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감사원 감사관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갖춰야 될 자질,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 유병호 감사위원께서 과장 시절에 직원들의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용 자료에 만든 것입니다. 이거를 마치 어떤 판이 하는 것은 일부 불근전한 자들의 생각이 담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30분으로 답변과 그러면은 질문 이런 시간 제한돼 질문을 있습니다. 하지 마시든지 저한테 질문해놓고 저한테 자제를 하라고 하면 됩니까? 재판관님 이 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성실히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문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지휘권을 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물으시죠. 제가 그래서 질문의 취지가 뭔지 여쭤본 거 아닙니까? 질문의 취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답변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바로 질문 그다음 하시죠. 증인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검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점검 검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담당한 것은 맞습니까? 담당이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런 감사들은 어떻게 저 혼자 담당을 하겠어요? 그냥 감사원 전체가 동원돼야 되고 감사원 전체 관심이 되는 것이고 모든 지휘부가 있는 것이고 감사팀이 있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고 뒷부분은 생략하고 2-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제 26호증 감사원이 2022년 10월 13일 배포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수사 요청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문건 1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혹시 보도자료는 알고 계시죠? 잘 알죠? 예, 이 1쪽에 보면 특별조사국 1과라고 되어 있는데 등인이 당시 1과장이었고요. 네. 예, 증인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을 주도하셨습니까? 그 과정에 감사팀과 감사원 그 당시 이 업무가 바쁘고 해서 감사원에서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작성을 했고 제가 중앙과장으로서 직접 다 점검을 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 그 당시 특별조사국 1과에서 작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혹시 누구로부터 결제받았습니까?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작성하기 전에 결제 받는 건 없습니다. 작성 후에 물론 상의는 어떤 내용을 담을 거고 그건 상의는 뻔한 겁니다. 감사한 내용을 담는 거니까요. 그걸 무슨 사전에 상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작성을 해서 보고하는 과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어떠한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수시로 또 지휘를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도자료의 결제 라인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 전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작성 후의 결제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가 실무진과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하고 1차적으로 국장, 본부장, 총장 그리고 총장 사무처에서 문항과 이런 것들 다듬고 내용을 다듬고 이건 민감하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래서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피청구인까지 결제를 받고 나간 보도자료라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는 결제 형식은 없고 보고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억하고요. 예, 2-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일자 하루 뒤로 보도 일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하신 겁니까? 통상적인 엠바고로 생각합니다. 2-4항입니다.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엠바고를 걸면서 동시에 대변인실에서 감사원 출입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우동호 특별조사국장, 그리고 증인 한윤철 수석감사관이 직접 응답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문자 메시지 공지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2-5항입니다. 이 사건 보도자료에 2022년 6월 17일 감사 계획을 발표한 후 7월 19일에서 10월 14일까지 총 57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감사 계획 발표가 6월 17일이고 착수가 7월 19일 이렇게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건 뭡니까? 이유는?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감사원 내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자료 수집 본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칩니다. 그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감사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 요구라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예, 37호증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경향신문 2022년 7월 7일자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수사간부 4명 대기발령 제목의 보도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7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해경,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주고받은 공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월 7일경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보도자료에 감사 진행 시점을 7월 19일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질문 내용은 제가 안 보이는데 질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렇게 빨리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질문 7월 내용 좀 7일 띄워주세요. 7월 7일 보도 내용에 감사원이 해경,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 착수일은 7월 19일입니다. 그럼 감사 착수 이전에 디지털 이전의 포렌식 답변으로 작업 대변하겠습니다. 예? 방금 직전 답변을 이해하시면은 이건 충분히 질문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 과정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 수집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전에 답변에서. 2월 2-7호증 묻겠습니다. 갑제 38호증 조선일보 2022년 7월 13일자 검찰 서해공무원 피살 강제 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자료입니다. 이 보도 자료에는 2022년 10월 14일 직무유기,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7월 13일 언론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수사 요청 3개월 전인 7월경에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3개월 전에 수사를 진행 중인데 감사원이 뒤늦게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뒤늦게라 하는 표현이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거기 수사 요청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시기를 조절하면 감사가 그 무렵에 끝났고 검찰 수사는 감사원보다 제가 알기로 더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감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 무렵에 정리를 해서 요청할 타이밍이고 그래서 한 것이지 무슨 거기서 뒤늦게라 하는 표현이 그리고 감사원은 어떤 계산을 깐다든지 그렇게 조작적으로 계산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혹시 2022년 12월 13일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어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은 없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그분이 소환됐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2-8항 묻겠습니다. 갑제 39호증 2022년도 국정감사 법제 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이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감사도 끝나기 한참 전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10월 3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수사 요청을 할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경에 수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고 이번 이 증인신문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안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10월 3일에 그리고 덧붙여 보도자료는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한 것은 감사원에서 아마도 이 사건의 중대성, 공익적 목적, 대국민적 관심사, 범죄 혐의,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외부적 관심이 컸기 때문에 자꾸 언론의 어떤 목소리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아마 그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2-9항 묻겠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감사 결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언론 보도를 하지 못할 만큼 서둘러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가 그 어느 감사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확보한 정보, 사실관계, 내용을 왜곡, 은폐, 조작한 사건으로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묵살하였는 바,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고, 무너진 안보기강 확립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장님, 공적 목적에서 중간 재판장님. 발표를 해야 되고, 이는 감사원이 헌법에서 부여한 재판장님, 국민적 책임이요, 소명이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맞아. 기재해 와가지고 지금 저-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성한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장을 가지고 지금 없어요.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중간 발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작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줘보시라고요. 그 참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본인 행동이 질문의 취지에 맞게 제가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중간 발표를 했냐고 하시길래. 이거는 듣고 하세요. 듣고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듣고 하고 자료를 보지 않으면은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